공복님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MBTI가 4개의 축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 특징적인 검사잖아요. 그 4개의 축이 2가지 양단에 이렇게 있어서 2의 4승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그런 이제 심리 검사여서 여러분들이 처음 MBTI를 접하셨을 때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그래서 이게 이런 알파벳을 쓰는구나. 근데 나오는 알파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8가지 알파벳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우리가 성격하면 외향, 내향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아까도 이제 융 얘기하면서 프로이드는 외향이다. 근데 프로이드가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융의 견해가 그렇다. 융의 버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융은 내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방향 또 활동, 또 에너지를 비축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외향, 내향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알파벳은 엑스트라 버전 하면 이제 거기서 E, 그리고 인트로 버전 해서 이제 I, 외향은 E, 내향은 I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그 우리 MBTI 체크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나는 쉽게 드러난다. 우리들 중에서 쉽게 드러나시는 분이 쉽게 드러나는 분이 여기 화면으로 보면 바로 진짜 쉽게 드러나신 분들이 2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무채색처럼 네, 화면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순간에 내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방향이 이제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분이 이제 2분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네, 외향과 내향은 우리나라에서 편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외향은 뭐 대범하다, 성격 좋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사회성으로 많이 그쵸. 되잖아요. 말이 많다, 말이 그쵸, 적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또 이제 외향은 외향은 사회성이 좋은 것으로 또 뭐 내향적이다 그럼 꼭 사회성이 없는 걸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 좀 편견이죠. 네네. 뭐 좀 감정이 조금 묻어나온 것 같네요. 저 사회성 진짜 좋아해요. 내향형인데. 그렇죠. 사회성이 네.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흔히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외향형은 비축하면서 그러니까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분의 에너지를 이제 집에 가시면서 받으시면서 진짜 오늘 뭐 한 건 했다.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또 2명 내향인 저희들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또 뻗겠죠. 네네. 외향형은 왠지 밖에 나가서 활달하고 내향형은 안 활달할 것 같은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보시면 저도 말도 잘하고 네, 이제 활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에너지를 지금 충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전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갈 길이 9만년이니까. 네네. 다음 주로. 네. 비유적인 표현이셨던 거죠? 네, 제가 오랜만에 듣는 직관형이라. 네네. 바로 인식형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센싱이라고 하는 이제 S형 우리가 흔히 뭐 나 왕S야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직관형이라고 하는 이제 N형. 근데 이것도 센싱과 인투이션의 그 약자거든요. 감각형과 직관형. 네. 사물이나 현상을 할 때 감각을 활용해서 이걸 받아들이느냐 이제 S 감각형이고 아니면 직관 통찰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남발하시는 분들은 남발. 너무 현실적인 표현 아닌가요? 죄송해요. 구사를 잘하는. 적극 활용하시는. 지금 무의식을 들여다봤어요. 왜 그랬을까?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왜 남발하셨어요? 네. 어쨌든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이제 의미, 현재보다는 미래, 상징,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관형이라고 하면 감각형들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또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S형이다. 가능성이나 이제 의미, 뭐 이런 가치 추구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은 네, N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 추구가 중요하긴 한데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돈 생각을 못하는 사람.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직관형 우리 나오네요. 지금 4명 다 동시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S들은 이거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가늠을 하고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고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얼른 그 일을 잘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보충하든지 매뉴얼을 구하든지 하는데 N은 이제 될 것 같거나 재밌으면
그냥 하죠. 하죠. 근데 원래 그 N이 그래도 되게 비전? 네. 미래지향적인 거, 가능성 이런 거를 잘 타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린 좀 주식 같은 거나 땅 이런 걸 또 보고 다녔으면 네. 그쪽으로 좀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부동산 했으면 좀 잘했을 것 그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했을 손실을 굳이 따지기보다는 이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감이 감은 오잖아요. 감이 와요. 그런 감으로 골로 갈 수가 있어. 왜냐면 이런 건 진짜 철저한 주식 땅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가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나한테 생일 선물로 땅을 사주셨으면 좋겠다. 지방의 네. 땅은 100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직관형인 것 같아요. 언제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예.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선호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직관형들은 너무 직관만 발달하게 되고 이제 감각형들은 그렇죠. 감각만 너무 발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퇴화했죠. 네, 지금 아무런 감각과 네. 맞아요. 네, 통찰이 거기서 오지 않아요. 정보, 그러니까 처리 방식,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감각형의 어쨌든 강점이고, 직관형들은 물론 이제 직관적인 힘은 있긴 한데 그 정보에 대한 왜곡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느낌대로. 네. 그런 심하죠, 느낌대로. 심하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할 땐 거기에 있었는데 S3 막 추궁하면 왜 없어 이러면 이상하다, 거기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뭔가가 조금 달라 있는.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이나 상황들에서 이제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사고형, 논리적으로 그거를 하느냐가 이제 thinking의 T, 감정적으로 혹은 관계적인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이제 feeling의 F라고 합니다. T형들은 좋다, 나쁘다보다는 옳다, 그르다, 이제 사실 여부가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돼야지만 이제 행동에 옮기고 하는데, 감정형들은 마음에 동해야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갖고, 또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옳고 그른 것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성, 맥락들을 고려하고 해서 사고형들이 볼 때는 이제 흔히 이제 우유부단해 보인다. 또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사고형이 너무 냉철하다, 인간미 없다, 좀 이렇게 하지만 상담자로서 사람들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논리적으로나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덜 공감적이다, 뭐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감정형 분들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가장 사고적이 되죠. 그렇죠, 화가 그렇죠. 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감에 대한 오해는 좀 한번 풀고 싶었습니다. 네. 원래 공감은 또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니고 머리로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예, 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공감을 해야죠. 콜라보가 해야. 여기는 이원희 공감 컴퍼니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것. 사고형 맞으시군요. 어디 그걸 놓치지 않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는 생활 양식이라고 해요. 네, 저증이라고 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퍼시빙이라고 해서 인식형으로 가느냐라고 하는데, 계획적이어야 되고 어떤 것들 상황을 좀 통제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획형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계획형인 분들도 나이가 들고 몸이 피곤하면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만 계획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선호보다는 컨디션, 뭐 체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형, 네. 여기 P형들 그래도 P형은 이런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죠. 예를 들어 뭐 제주도를 갔다. 근데 너무 날씨가 안 좋다. 뭐 우도를 갈 수도 있고 변화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하면 되지 뭐. 더 새로운 게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돌발 상황 굉장히 즐기고. 제 어록이 있는데 계획은 세워요. 피들도 이게 계획은 세워요. 다 공감에 웃으신 거죠? 계획은 세워요. 다이어리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이어리에 미리 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이 마인드로 그치. 살아가죠. 계획은 짠다. 그러나 그 짠 계획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연륜이 묻어나오는 다이어리나 이런 데다가 적고 나서 안 펼쳐봐요.
뭐 적고 있는 나를 좋아하는 건가요? 자기의 적는 거는 좋아. 계획이 너무 깔끔해. 됐어. 그걸로 좋아. 그럼 된 거야. 그걸 붙여봐.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이들은 옆에서 미치죠. 그쵸. 뭘 얼마큼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돌발 상황을 지들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제2의 남자와 P의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이제 P의 여자들은 제2의 남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뭐 학교 앞으로 이제 예고 짜잔. 없이 네네. 찾아간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감정 상해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 이 남자한테 놀래켜주고 싶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벤트성으로 이제 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를 발견하자마자 남자친구의 반응 오늘 만나기로 안 했잖아. 왜 여기서 나와? 왜 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상황에 바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내가 뭔가 다음 스케줄이 있고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형 이렇게 교문을 딱 나섰는데 남자친구가 따닥 나타나면 바로 다음 스케줄이 머리에서 딱 떠오를 그렇죠. 것 같아요. 뭐야 이제 이렇게 반갑기도 하겠지만 그렇구나. 네. 난 반가우면 만일이 다 제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 동네를 가거나 그런 거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그죠.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서프라이즈 가보신 분들 가보고 피 많이 본 케이스. 그렇군요. 이렇게 왔어 이렇게 오늘 저는 이제 지표에 대한 얘기들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극단에 다 치우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개인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같은 J나 혹은 같은 P라도 이게 완전 좀 다른 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J다, J는 이렇다, 뭐 P는 이렇다 딱 이렇게 규정 짓는 건 조금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 네네. 깔끔한 마무리. 네. 괜찮았나요? 네. 아까 길다 그렇게 코박하시고. 아니 근데 설명이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으신 네, 역시 제이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MBTI를 배우는 거는 너는 제2의 상자로 들어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랑 저 사람이 다른 어떤 특성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을 다 통 안에 집어넣어서 16가지 통에 각각 들어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네, 또 저의 비유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통 비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도 무슨 통 있잖아요. 모래통. 통아줌마. 그럼 마무리 여기서 해야겠네요. 더 길어졌다가는 네 다음 모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재밌었고요. 네, 제가 좀 조마조마하긴 했었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깐죽거리는 캐릭터거든요. 사실은 제 안에 깐죽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깐죽거려도 되는가, 또 저를 미워하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미워하시는. 아니 지금 표정은 감출 수는 없지만 마음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키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더 괴로워요. 패널로 앉았는데 너무 예의 바르면 네. 그럼요. 네. 재미없네요. 네, 저희 그 유튜브 할 때 제가 캐릭터를 선정한 게 우리 나무는 유재석 캐릭터고요. 저는 약간 박명수 캐릭터예요. 예, 2인자 캐릭터 깐죽거리면서. 그럼 그 소개를 안 했네요. 여기 봉봉님과 나무님은 유튜브를 하고 네네. 계세요. 네, 제목이 뭐였죠?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그냥 봉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줄여 불러요. 맞아요. 네. 네. 봉나라고 그래서 안 줄여졌나 봐요. 네. 아무도 안 줄여. 봉나라고 검색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네, 네. 봉봉과 나무의 네, 네. 심리학수다? 심리수다. 심리수다.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엔 어떤 경험이 될까 했는데 예상보다 더 재밌고 활기가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오늘 이 에너지를 저는 계속 바깥에서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고 나머지 아이분들께서도 이 과정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첫 녹음이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께도 유익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또 이어서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